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19번째 소단원 절정, 교목,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 3편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정 시부터 배우도록 하죠. 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절정이라는 제목답게 어떤 상황에 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를 분석하면 더 쉽게 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운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운 계절. 이 매운 계절이다라고 했는데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적극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실제로 독립운동도 전개했었고요. 태계 이왕의 후손으로서 정말 선비정신 투철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운 계절이다 라는 것은 일제강점 하의 암울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자, 채찍의 갈겨, 채찍이라 그랬죠. 아주 가혹한 탄압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북방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극한 상황의 점층적 구조다. 극한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극한 상황이 점층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북방이다라고 했어요. 북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극한 상황인데요. 자, 수평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북쪽은 이제 수평적으로 끝이죠. 만주, 북간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의 한계, 소주적 현실의 한계라고 하는데요. 한계 상황이 된 것이 수평적 한계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보죠.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네모칸 친구 뭐라 그랬어요? 극한 상황의 점층적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그 고원인데 고원은 뭡니까? 수직적인 한계죠. 이건 극한 상황 2번. 수직적 한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뭐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북쪽으로 쫓겨서 왔는데 이제 고원 높은 곳이죠. 이 높은 곳에서도 서리빨이 칼날진 그 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어떤 상태예요? 극한의 상태다라는 거.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아주 생존의 극한의 상황이다. 극한 상황. 이게 바로 절정이죠.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먼저 소주제 두 번째 거. 현실적 한계 상황, 이번엔 수직적인 상황이다. 자,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타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 뭔가 기도의 대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극한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을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극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심리입니다. 자, 이제 3년 가니까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마지막 년에 이러매라 그랬죠. 이러매 시상의 전환이죠. 네, 이런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없다. 눈 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극한의 상황인데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극한 상황을 이 극한 상황을요 정신적으로 추구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상황을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추구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이 뭐예요? 강철로 된 무지개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겨울은 차갑죠. 강철의 의미도 차갑죠. 근데 무지개는 희망의 무지개죠. 근데 모순된 표현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왜냐? 지금은 절정이다라고 그랬죠. 어떤 절정? 극한의 절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이에요. 그 말은 뭐냐? 겨울 다음에 뭐가 오죠? 그렇죠. 봄이 옵니다. 봄이 온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겨울이 극한일 때에는, 겨울이 절정일 때에는 이제 곧 뭐가 온다? 곧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혹한 현실 뒤에 오게 될 광복에 대한 염원, 그 광복이 오기 전에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강철과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무지개와 같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내재되어 있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극한 상황에 대한 추월해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극한 상황의 초급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절정을 배워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목, 굉장히 큰 나무를 말하는 거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푸른 하늘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세계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냉혹한 봄도 꽃피진 말아라. 자, 지금 냉혹한 친 것들, 자, 강한 의미의 부사어와 부정명령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말아라. 부정명령어미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냉혹한 친 것들은 화자의 강인한 저항정신, 저항정신을 의미하고 있다. 자, 세월이라는 건 뭐죠? 이것도 위에 절정에서 배웠던 매운 계절처럼 일제강점화의 혹독한 현실입니다. 강점화의 혹독한 현실이다. 첫 번째 소주제는요, 굽힐 수 없는 신념과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낡은 거미집이라 그랬어요. 어때요? 화자가 살고 있는 집, 낡은 거미집, 암담한 현실이죠. 끝없는 꿈길에, 끝없는 꿈길. 이 꿈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광복을 위한 투쟁이죠.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부정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자,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의. 자, 소주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후회 없는 삶의 결의. 자, 검은 그림자 셀스라는 검은 그림자. 자, 이것도 암울한 시대 상황.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마침내. 자, 강한 힘에 부사어죠. 호수 속에 깊이 거꾸로져. 자, 깊이 거꾸로진다는 소리는 뭡니까? 호수 속에 처박힌다라는 거죠. 하강 이미지, 죽음을 다짐하는 거죠. 죽음을 결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결의한다라는 거죠. 호수라는 건 물이죠.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 살 사람 없죠? 자, 그런데요, 호수 깊이 거꾸로져. 너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외부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람도 나를 뭐할 수 없다? 흔들 수 없다. 자, 교목은 이육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리고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결의를 다짐한다라는 거죠. 자, 죽음마저 불사하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0년대 저항시. 자, 이번에는 시문의 그날이 오면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광복의 그날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시를 분석하시면요, 굉장히 편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은, 자, 여기서 그날, 조국 광복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오면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반복하고 있죠. 상황의 가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화자의 간절함, 염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삼각산, 이 삼각산이랑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각산, 우리나라가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의인법이죠. 한강물이 뒤집혀. 한강물, 이것도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대유법이에요.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삼각산과 한강물이 막 춤추고 용솟음칠 그날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무슨 표현 방법? 의인법을 통해서, 의인법을 통해 광복의 환희를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은 까마귀와 같이, 밤하늘 컴컴하죠? 암담한 시대 현실이죠. 일제강점기 하에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도 까마귀와 같이 자기 희생의 이미지예요. 왜 자기 희생의 이미지냐면 보세요. 종로의 인경을 이제
통행 금지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치던 종이에요. 그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머리로 들이받아 뭐하겠다? 울리우리다. 내가 울리겠다. 자, 이건 자기 희생의 의지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 조국 독립을 바치겠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무슨 한이 나무리까 한이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소망이 간절함. 소망이 간절한 거죠. 비장한 결의를 하고 있고요. 광복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조국 광복의 염원과 자기 희생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연 가보죠. 자, 그날이 와서 아주 격정적이죠. 자, 6조 앞 경복궁 앞에서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아주 그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라 그랬어요. 그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만큼 그 역동적인 표현이죠. 아주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이것도 자기 희생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행렬의 앞장을 행렬의 앞장을 쓴다. 선구자적 자세. 그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입니다. 광복에 대한 앞에 안 썼네요.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 광복 찾아온 그날의 감격과 자기 희생의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를 마쳤습니다. 자, 앞으로 가셔서요, 작품 개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종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상징적, 의지적, 남성적, 지사적입니다. 주제 극한 상황의 초국 의지. 특징은 역설적 표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역설적 표현이다. 자,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이제 교목이요. 글의 종류는 자유시, 그리고 성격은 상징적, 의지적, 주제는 혹독한 시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계절과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조적 이미지의 시효를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정리해보죠. 자유시이면서 서정식. 성격은 격정적, 의지적, 저항적. 주제 조국 광복의 그날에 대한 염원이다. 특징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 반복과 과장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등은 노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정, 구성상의 특징, 북방, 수평적 한계, 고원, 수직적 한계,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이것은 뭡니까? 극한의 고통인 상태, 절정인 상태죠, 고통이. 그런 의미의 점층적 구조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적 극한 상황을 보여준다. 간결한 표현으로 생략과 압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역설적 표현과 초국 의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가혹한 현실의 시간이고요. 강철은 참 싸늘하고 차가운 이미지. 무지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강철과 무지개의 모순된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목의 상징적 의미. 일제강점하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 굽힘이 없이 꿋꿋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부사적 종결음이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남성적 강인함을 느끼게 하는 시어 그리고 극단적 의미의 부서를 사용해서 화자의 단호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오면. 자, 표현상의 특징 경어체의 사용. 울리우리다, 남모우리다, 감께 쏘이까 등의 경어체 종결 어법을 사용해서 조국 광복의 영원과 소중함을 폭소리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195쪽에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가정적 상황을 설정했다. 1년에서는 가정적 미래 상황을, 2년에서는 가정적 현재 상황을 설정했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으로서 조국 광복에 대한 화자의 강한 신념의 의지로 표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요. 절정, 교목, 그날이 오면 시 3편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